백합과 작물 중에는 파는 씨앗으로, 마늘은 종구나 때로는 씨앗인 주화로 번식을 하지만 쪽파는 종구, 즉 인편으로만 번식합니다. 파와 쪽파는 모양도 비슷하고 용도도 비슷하지만 파가 찌개나 국을 끓일 때 사용한다면 쪽파는 부침개나 파김치, 또 김장할 때 속으로 사용하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와 같이 이용되나 파보다는 먹기가 순하고 자극성이 다소 적습니다. 쪽파를 이용하는 시기는 심은 지 한 달이면 이용할 수 있으나 제대로 맛이 들려면 4, 50일은 충분히 되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것은 겨울에는 낙엽이 졌다가 봄에 다시 싹이 올라와 다시 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쪽파도 백합과의 다른 식물처럼 장일성 식물이기 때문에 봄이 되면 잎편수가 급격히 늘어 6월에 접어들면 인경이 단단해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끈을 남기면서 휴면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요. 일단 쪽파를 심을 땅을 선정할 때는 같은 백합과인 마늘이나 양파, 또 대파를 심은 지가 오래된 땅일수록 안전합니다. 바로 전에 심은 자리이고 그때 병충해 피해를 보았다면 절대적으로 피하시고요. 꼭 심어야 될 형편이면 사전에 토양 소독 철저히 한 후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쪽파에 생기는 병균이나 해충은 모두 파, 마늘, 양파에 생기는 병균들입니다. 같은 백합과니까요. 특히 이런 병들은 뿌리에 기생하는 병균들이 많기 때문에 땅 속에 몇 년 동안 살아 있습니다. 하기야 잎을 먹는 해충들일지라도 땅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쪽파 밭은 pH가 6.0 좌우되는 토양을 선호하는데 산성 땅에서는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심기 15 내지 20일 전에 석회를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밑비료로는 퇴비를 넣을수록 잘 자랍니다. 부숙퇴비나 부숙유박을 먼저 넣어 경운한 후에 비료로는 시바르당 요소 10, 용가린 50, 황산가리 25kg을 기준으로 살포하는데 그건 토양의 영양 상태에 따라 가감합니다. 이 지역 저 지역 따질 것 없이 대부분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에 심는데 늦게 심을수록 자람이 나쁜 것은 당연합니다. 쓰임에 따라 일찍 심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사용 시기에서 역산하여 4, 50일 전에 심으면 됩니다. 만일 심고자 하는 때가 8월 중순 이전이라면 휴면을 타파하고 심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씨앗의 휴면 타파하면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넣어 겨울을 맛보이는 것인데 이 백합과 작물은 다릅니다. 백합과는 여름잠을 잡니다. 같은 과에는 야생 달래를 보면 봄에는 잘 보이는데 여름이면 찾아볼 수 없거나 봄에는 싱싱하게 자라던 명이나물이 여름이면 시들시들하거나 땅 위에서 사라지는 것은 모두 여름잠을 자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휴면을 타파시키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30도 정도 되는 곳에 22일간 두면 출현 기간이 빠르고 출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싹이 나지 않느냐고요? 발화율이 떨어지고 늦게 나는 놈이 있어 그렇지 언제나 심어도 올라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쪽파는 뿌리로 번식하는 무성 생식입니다. 꽃도 피지 않고 씨앗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작물이 처음은 어떻게 탄생하였을까? 이게 의문이었는데 최근에 밝혀진 것에 따르면 양파와 파의 교잡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자연 교잡이겠죠. 만일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려면 양파와 파의 교잡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지금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쪽파의 품종은 각 지역별로 재배되어 온 것으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해온 탓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재래종 품종은 지역 이름을 붙여 구별하는데 이를테면 무안종 같으면 잎이 길이가 30cm 정도 되는 대파이고 예천종은 그보다 짧은 15 내지 30cm 종파 정도이고 제주종은 더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대만이나 중국에서 종구가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여름 재배하는 쪽파는
대만종이 재래종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확 시기에 따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떤 씨앗이든 크고 충실한 것이 우량종자이듯이 쪽파 종부도 크고 단단한 것이 우량종자입니다. 그늘에 보관했던 씨앗을 꺼내어 인경을 편으로 나눕니다. 작은 것은 두세 개씩 붙여서 쪼개도 됩니다. 한 개로 된 인편도 껍질을 까보면 사실 몇 개의 인편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쪼갠 것은 종구를 다듬지 않고 그냥 심어도 싹은 올라오나 한꺼번에 고르게 올라오지 않으므로 다듬어서 심는 것이 좋습니다. 묵은 뿌리는 잘라내고 싹이 올라올 부분도 가위로 끝을 잘라냅니다. 혹시나 자르다 싹을 다치진 않겠냐고요? 그건 염려 없습니다. 싹이 다소 잘려나가도 괜찮습니다. 화분가나 백화가 같은 단자엽 식물은 뿌리 위 생장점에서 여러 개의 잎이 순차적으로 올라옵니다. 처음 올라오는 몇 가닥의 잎은 잘려도 뒤에 잎이 연달아 올라오니 성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듬으면서 너무 작은 종구나 만져보았을 때 물렁물렁한 종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듬은 종구는 당연히 소독을 해야겠죠. 소독약은 베노람 수화제와 같은 것이 흔히 쓰이나 살균제이면 무난합니다. 딱히 종자 소독약을 따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 종구에 마늘처럼 응애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응애 살충제를 한 방울 같이 떨어뜨려 침종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소독액의 농도는 보통 500배가 표준인데 조금 더 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1시간 정도 담궈 두었다가 건져서 햇빛 쬐는 곳에서 반나절 정도 말렸다가 심습니다. 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골 간격 20cm로 파서 두세 개씩 심으면 10cm 정도 띄어 심고 낱개로 심으면 그보다 좁은 간격으로 심으면 됩니다. 꼭 세워서 심어야 하냐고요? 눕혀서 심어도 싹은 올라옵니다. 다만 이렇게 심으면 더 가지런히 싹이 올라옵니다. 묻는 깊이는 보통 씨앗의 1 내지 1.5배입니다. 다만 대파보다는 내한성이 약하기 때문에 가을에 모두 수확하지 않고 겨울을 넘기려면 추운 지방에는 조금 더 묻는 것이 좋겠죠. 잡초가 무서우면 이와 같이 비닐을 깔고 심어도 좋습니다. 마늘이나 양파를 심는 유공 비닐은 간격이 15cm 내외이기 때문에 적합합니다. 유공 비닐은 백색과 흑색이 있는데 백색은 지온을 올리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햇빛이 투과하므로 잡초 방지에는 효과가 적습니다. 쪽파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므로 흑색 비닐이 더 적합합니다. 더구나 흑색 비닐은 보습성도 더 나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대파나 마늘, 양파는 인경이 아무리 커져도 땅 위에 올라오는 싹대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쪽파는 분구가 되는 만큼 올라오는 싹대가 여러 개로 늘어납니다. 이 점 감안하여 가급적 종구를 여러 개를 넣지 말고 재배 과정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여 비닐에 갇혀 있는 것을 빼올려 줍니다. 넓게 망재배를 하지 않거나 유공 비닐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또 한 포기 싹이 탐스럽게 올라오도록 재배하려면 이렇게 넓게 구멍을 내어 심어도 됩니다. 멀칭 구멍을 내는 천공기는 부탄가스통이나 새로 만든 컵을 자르거나 갈아 쓰면 편리합니다. 우리는 부탄가스통을 잘랐으니 쉽게 망가져서 새 컵을 칼날처럼 갈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다 날이 무뎌지면 그레인더나 사포로 갈아 쓰면 됩니다. 심는 깊이만큼 이렇게 파이프나 막대기로 구멍을 내어 그 안에 종구를 넣어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땅이 부드러우면 그냥 종구를 두세 개씩 땅에 꽂고 그 위에 흙을 덮으면 됩니다. 이렇게 흙을 구멍 뚫은 비닐 위에까지 덮어두면 잡초도 적게 나고 또 보습 효과도 좋습니다. 심은 지 한 20일이 지나면 뿌비를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비닐에 심었을 때는 다소 늦게 주어도 됩니다. 이때는 질소비료만 주면 됩니다. 주는 양이나 주는 방법은 다른 작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20일이 지나면 우비류를 줍니다. 다만 겨울에는 주지 않지만 봄이 되어 싹이 올라오면 또 우비류를 줍니다. 쪽파를 수확할 때까지 비배관리법은 마늘이나 양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마늘이나 양파는 인경을 키우기 위해 비배관리에 신경을 쓰나 쪽파는 그렇지 않다는 점만 다릅니다. 그러니 추비료는 질소비료만 주어도 됩니다. 병충해도 양파나 마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백합과 작물이니까요. 다만 대량으로 재배하지 않는 텃밭 농장에는 크게 우려할 만한 병충해는 없습니다. 다만 물빠짐이 나쁘거나 다른 백합과 작물을 심은 땅에서는 병충해가 생길 우려가 높습니다. 가장 흔한 병으로는 녹균병을 둘 수 있는데 쪽파는 관수를 자주 하면 잘 크지만 다만 물빠짐이 나빠 습기가 오래 있으면 이와 같은 병이 옵니다. 해충으로는 고자리파리나 굴파리, 총체벌레 또는 응애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섞거나 백합과 작물 연작으로 생깁니다. 총체벌레는 주변에 잡초가 있을 때 잘 옮겨옵니다. 잎이 매끄럽지 않으면 살펴 해당 약재로 방지합니다. 영상이 길어 병에는 해충을 하나하나 들지 못하고 재배 중 이상이 발견되면 제 영상 마늘 병해충 ABC나 다른 분호 관련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같은 백합과이고 그 병원체가 같으니 같은 증상을 보일 뿐 아니라 방제법도 같습니다.